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15일 화요일 저녁 6시 45분입니다. 어제 미국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관세를 또 상승의 구실로 삼았습니다. 그 전날에는 관세 불확실성이다 이러면서 관세를 핑계로 하락했고, 어젯밤에는 관세를 핑계로 상승했죠. 그죠? 예. 하여튼 관세가 확실히 여기저기 갖다 붙이기 좋은 핫 이슈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관세는 어디까지나 구실 일 뿐인 거고, 어떤 상승이나 하락의 핑계일 뿐인 거고, 실질적으로 관세는 영향이 없다. 더 이상요. 그죠? 주식시장은 주식시장에 특별히 영향은 없다. 이미 시장에 선반영돼 있거나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걸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쯤부터 드린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최소 8월 1일까지는요. 8월 1일에 새로운 재료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어쨌든 관세는 이미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혹시나 8월 1일 전에 트럼프가 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갑자기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관세는 일단은 시장에 영향을 못 미친다. 8월 1일까지는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별한 이슈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을 흔드는 특별한 이슈 없이 그냥 시장이 기존의 추세의 힘 때문에, 긍정적인 분위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밤 발표되는 지표는 좀 중요하죠. 오늘 밤에 물가 지표가 발표됩니다. 코어 CPI 써있죠. 물가 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 채권이 좀 힘든 상황에 와 있기 때문인데, 30년물 선물을 보고 계시고요.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중장기적인 바닥이 어딘지를 확인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물가 지표는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좀 더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얘가 채권 시장에 충격을 받으면 주식 시장에도 충격이 좀 올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 제가 이제 물가 지표가, 오늘 밤 발표되는 물가 지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물가 지표가 쇼킹할 거니까, 물가 지표가 서프라이즈 할 거니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가 지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표 발표 전에 우선은 시장은,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그냥 올라가고 있고, 채권은 계속해서 힘이 없고, 달러 약세는 지속 중인데 지금 달러는 살짝 반등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특별한 일 없으면은 계속 이대로 올라갈 겁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주식은 계속 올라가고, 채권은 계속 힘이 없고, 달러 약세도 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밤에 아무튼 이야기가 샜는데, 오늘 밤에 물가지표 CPI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 기존의 시장 방향을 바꿀 힘이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CPI가 그냥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안 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그냥 가던 길 가는 거예요. 주식은 계속 오르고, 채권은 계속해서 찔찔찔찔 힘이 없고, 달러도 계속 찔찔찔찔 힘이 없는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겁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요. 근데 특별한 일이 있으면 주식이 가던 방향을 바꾸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채권이 가던 방향을 바꾸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CPI를 잘 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CPI가 충격이다, 오늘 밤에 CPI가 쇼크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CPI는 잠재적으로 방향을 바꿀 힘이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밤 CPI에 얘는 별로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주식시장은요. 주식시장이 관심이 있는 거는 오늘 밤부터 발표되는 이제 기업 실적 발표가 좀 더 주식시장의 관심사겠죠. 그죠? 오늘 밤부터 보시면 JP모건을 비롯한 어떤 금융주,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되거든요.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사실 요거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죠. 특히 그리고 이번 주는 ASML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 하여튼 반도체 기업이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도주기 때문에, 물론 JP모건이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ASML의 실적 발표가 특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좀 드려봤어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금융시장은 특별한 이슈는 없는 가운데 그냥 가던 방향대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원래 가던 방향대로
그래서 나스닥 볼까요? 나스닥은 그냥 찔찔찔찔찔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나스닥은 기간 조정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기간 조정을 요렇게 했고, 지금 어떤 이슈 때문에 그런지는 제가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죠. 23,060 뭐 이런 자리가 어떤 단기 고점이죠. 근데 이 자리를 벌써 시간 외에서 강하게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벨업이 사실상 될 것 같긴 하고요. 물가지표 발표되기 전부터 이미 레벨업이 되고 있으면 뭐 이야기는 이미 끝난 것 같긴 합니다. 그냥 어쨌든 주식시장은 하락할 생각이 없다라는 걸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하여튼 그래서 미국 증시 나스닥은 뭐 물론 오늘 밤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지난번에 레벨업을 이렇게 하고 그 기간 조정으로 그 상승 피로감을 잘 풀고 다시 단기 고점을 돌파한 척 하면서 이렇게 상승 목표치를 더 열어가는 일단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략적으로 신고가 랠리 중이라 어떤 구체적인 상승의 목표치는 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 한 2에서 3% 정도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는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참고적인 거고, 참고적인 거 2, 3%못 올라가서요 빨간색 선에 터치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하여튼 미국 증시는 나스닥은 신나게 올라가고 있다. 오늘 밤 레벨업이 예상이 된다. 아마 레벨업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신고가 랠리 오랫동안 기간 조정으로 쉬었기 때문에 올라간다면 강하게 올라가긴 할 거다. 하여튼 기간 조정을 끝내는 모습이 오늘 밤이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표 발표되기도 전에 이미 기간 조정을 끝내려고 들썩들썩하고 있죠. S&P 지수도 뭐 비슷한 모습입니다. 숫자만 약간 다를 뿐이지 오늘 밤 레벨업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분명히 이거는 신고가 랠리 중인 뭐 그런 모습이죠. 그죠? 상승 목표치 몇 프로 정도 담아 있을 겁니다. S&P 지수도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봤고 다만 이제 그 약간 이 경계해야 될 포인트는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 그 포인트 한 두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먼저 하나는 변동성입니다. 하나는 변동성이요. 변동성이 오늘 지금 보시면 이 자리에 와 있거든요. 이 자리가 어디라고요? 이 자리가 전저점으로서 의미 있는 지지선이죠. 오늘 밤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야지 이제 더 시장이 안정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죠? 아직까지 이 자리를 깨진 않았다. 오늘 밤에 변동성이 이렇게 조금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오늘 밤에 이렇게 살아나서 5일선 위로 올라오면 어떤 그림이 되나요? 그러면 단기 쌍바닥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당분간 조금 난폭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경계해야 되는 포인트 1번 변동성,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포인트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보시면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그거 보면 상승의 목표치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무슨 호재가 있긴 있나 봐요. 엔비디아가 시간 외에서 이미 이 목표치를 터치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 목표치에 도달했다라고 해서 반드시 사람들이 이제 뭐 주식을 내다 팔고 하락 전환한다라는 걸 주장하는 건 아닌데, 일단 신고가 랠리 중에 만난 어떤 저항이기 때문에 약간의 경계는 필요합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지금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이죠. 그죠? 대형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스닥을 주도하는 주도주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상승 목표치를 터치를 했다라는 거는 얘의 상승 탄력 둔화, 혹은 잘못하면 여기서 어떤 차익 실현 매물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깜짝 차익 실현 매물이. 이런 점들은 좀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계해야 될 포인트가 엔비디아의 목표치 충족, 이런 거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어쨌든 여기 있는 빨간색 선을 돌파 안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안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되면 급등 폭등이겠죠. 급등 폭등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이 변동성이, 아까 전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변동성이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는데, 이 지수가 하락하면서 변동성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지수가 상승하면서 변동성이 올라오는 그런 급등장도 나타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가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그죠? 변동성이 올라오는 건 통상적으로 시장 하락을 동반하긴 하는데, 요즘은 강세장이기 때문에 시장 상승과 변동성 상승이 동반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했거든요. 지난번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가 지금 여기서 목표치를 터치를 하긴 했는데 여기서 독특하게 반응을 보여서 돌파 한착하면서 오버슈팅이 더 나타나서 엔비디아의 급등으로 연결된다라면은 이 나스닥과 S&P 지수도 급등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변동성이 나타날 수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가 지금 이 중요한 목표치를 터치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자리이고 시가총액 큰 아마 1위일걸요. 그죠?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등인데 이 친구가 변동성이 커진다는 이야기는 지수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 지수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은 물론 시장에 좋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시장의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이거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점은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전반적인 내용을 봤고,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하필 오늘 밤에 이제 물가지표가 발표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물가지표가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어떤 핑계로 작용할, 구실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구실이 아닐 수 있죠, 그죠? 물가지표는 사실 실질적인 힘이 있는 지표니까 구실이 아니고 실제로 물가지표가 시장의 변동성을 좀 확대시킬 가능성 생각해보긴 해봐야 되겠습니다. 구실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실존하는 뭐 위기, 실존하는 위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달러가 강하든 말든 금값은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들 좀 다 드려봤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는 양대 지수가 강했으나 드디어 약간 이제 좀 흐름이 좀 달라지고 있죠. 코스피는 상승 목표치가 선물 440에 갔다고 해서 반드시, 그죠? 좀 전에 엔비디아 했던 이야기하고 같은 건데 어떤 상승 목표치에 탁 터치를 했다라고 해서 여기서 반드시 이렇게 하락으로 전환하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오히려 오버슈팅이 걸려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더 급한 상승을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근데 이 자리의 의미는 뭐예요? 저항이라는 거죠. 저항. 코스피도 그렇습니다. 선물 440이 전고점으로서의 저항인데 저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그렇지만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이 전고점에 해당하는 440이 저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서 조심조심 슬금슬금 매수세가 나오고 있지 막 급등세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당연히 아무도 주식을 팔지는 않고 있고요. 목표치가 좀 남았고 시장 분위기 좋기 때문에 아무도 팔고 있지는 않고, 그래서 상승 탄력이 둔화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강하게, 어쨌든 강하지만 느리게 이렇게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요. 네, 아무튼 코스피의 상승이 좀 둔화되고 목표치가 거의 다 와가니까 오래간만에 코스닥이 불을 뿜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죠. 그죠? 1307 자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하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하고 어제 이렇게 2거래일 동안 돌파한 거를 검증을 했고 확인을 했고, 오늘은 이제 강한 힘을 뿜어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잘 나가고 있다. 코스닥의 시대가 이제 좀 오는 게 아니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코스닥이 지금 저항에 걸렸습니다. 물론 뭐 상승 목표치가 다 왔다 그런 건 아니고 10월 초에, 여기 24년 10월 초에 이쪽에 어떤 저항이 있거든요. 오늘 이 저항에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부담 없이 오를 수 있는 선까지는 일단 쫙 올랐어요. 그러면서 이 자리 지난번 여기 전고점은 돌파 한착 했죠. 그죠? 여긴 돌파 한착 했고 이 순간적으로 힘의 균형이 깨진 틈을 타서 이 자리까지 딱 올라와서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자리이나 상승 목표치는 현실적으로 무거운 저항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상승의 목표치가 한 10몇 프로 정도 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여기 정도를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이런 건 그냥 지나가면서 만나는 이 가벼운 저항들이고 실질적으로 진짜 무거운 자리는 여기거든요. 이 자리 부분이 한 12%, 11% 정도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상승의 목표치가 좀 남아 있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무튼 이쯤에서 좀 생각을 해보실 게 있는데, 이 코스닥은 이 약간 좀 그 특징이 좀 있긴 있습니다. 코스닥은 움직이면은 급격하게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급격하게 좀 변동성이 좀 크죠. 그죠? 이 등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좀 화끈화끈해요. 올라가기 시작하면 무섭게 확 오르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무섭게 확 떨어지고 중간이 잘 없습니다. 찔끔찔끔이 없습니다. 화끈합니다. 그리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어떤 마무리를 장식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좀 성격상. 뭐 아시다시피 한국의 대표는 뭡니까? 누가 뭐래도 뭐 삼성전자와 코스피일 겁니다. 삼성전자와 코스피 등등 어쨌든 한국의 주요 대표주들이 다 올라서 더 이상 해먹을 게 없으면은 더 이상 해먹을 게 없는데 시장 분위기는 괜찮으면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코스닥이 좀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코스닥이 움직이는데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코스닥이 움직인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해먹을 만큼 해먹었다. 다른 종목들이 상승장이 어느 정도 좀 무르익었다. 이런 식으로 좀 후반전의 개념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아, 코스닥이 움직인다니 이제 뭐 가을쯤 됐겠구나. 겨울은 아니고 겨울은 아니고 이제 어떤 수학의 계절이 오는구나. 뭐 이런 생각 정도는 좀 하셔야 될 수 있겠습니다. 아, 뭐 지난 여름을 장식한 거는 그러니까 그 주식시장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면 주식시장에 여름을 장식한 정말 뜨거운 핫한 장에서는 뭐 코스피에 있는 정말 좋은 종목들이 막 올랐다면은 이제 코스닥이 움직인다라면 아 이제 가을이 오는 게 아닌가 이 정도 생각은 좀 해야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래요. 또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이 대형주들이 막 시세를 주고 나서 이 나중에 이제 가면은 중소형주들까지 막 돌려서 막 해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코스닥 중소형주들까지 막 단체로 상한가를 가고 난리가 난다. 보통 이러면 이제 정말 겨울 직전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코스닥이 움직인다라면은 시장 상승의 끝물일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요 정도, 요런 생각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뭐 낙관적인 생각에 같이 물들 필요는 좀 없고 아 이제 코스닥까지 다 해먹는구나 이제 안 해먹은 종목이 없겠네 요 정도 생각을 좀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코스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이는 것 같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죠 요런 점을 생각하셔야 되겠고 그 코스닥이 움직인다라는 거는 또 뭐죠? 그 제약바이오가 움직인다라는 이야기와도 비슷합니다. 그죠? 제약바이오는 또 어떤가요? 뭐 진짜 뭐 삼성전자니 뭐니 뭐 반도체니 아니면 뭐 화학이니 뭐 방산이니 조선이니 그냥 조금 좀 건전하고 이런 친구들이 다 해먹고 나서 해먹을 거 없으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대감으로 해먹는 게 어떤 제약바이오 업종의 특징 뭐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정석적인 뭐 생각은 아닐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코스닥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움직인다라는 것 또한 어쩌면 시장의 가을일 가능성 좀 그런 거를 좀 가을의 냄새가 난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지금 오늘 움직인 게 뭔가요? 알테오젠 레벨업 했죠. 5% 오르면서요. 알테오젠이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그죠? 44만 뭐 거의 45만 원이라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자리 중요하다라 말씀드렸는데 오늘 레벨업 하면서 급등했죠. 예. 아무튼 이렇게 제약바이오 이런 친구들이 코스닥 더군다나 코스피도 아니고 코스닥의 제약바이오들이 움직인다라면은 시장의 상승의 시작은 아닐 가능성이 좀 가을 이런 생각 정도는 좀 하셔야 될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들이 많이 움직였죠. 예. 제약바이오들이 코스닥 지수를 끌고 올라가면서 어거지로 아마 2차전지, 에코프로 BM 같은 이런 2차전지들도 분명히 끌고 올라가긴 끌고 올라갈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종목이 힘이 있어서 올라가고 그런 거는 아닐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제약바이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죠? 알테오젠 같은 거 레벨업을 했으면 본격적으로 이제 좀 제약바이오가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삼성전자도 뭐 긍정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고 하여튼 한국 증시 그죠? 삼성전자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선물 440 이런 자리를 코스피 선물 440 이런 자리를 간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강하면은 급격하게 매도세가 나타나기는 좀 어렵겠죠. 급격하게 하락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런 생각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은 앞만 봐도 뭐 해외에서 무슨 일이 있건 뭐 미국에서 뭔 일이 있건 트럼프가 뭐라고 하던 그냥 약간 좀 비이성적인 상승 이런 게 좀 나타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까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지나치게 좀 뜨거워서 이제 그 이후도 좀 슬슬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어쨌든 아직까지 좀 더 남았어요. 그죠? 긍정적인 생각을 할 구간은 많이 있는데, 야, 이제 가을이 오는구나. 실제적인 계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에 가을 이제 수확의 철이 오는구나, 뭐 이런 생각 정도는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드려봤고요. 하여튼 뭐 다른 세계 증시들도 전반적으로 보니까 좀 움직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죠? 이 지금 보시는 거는 일본 지수인데, 일본 니케이 지수인데, 뭐 가격 조정의 영역으로 들어왔지만 뭐 또다시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기 매수세가 있고 아직까지 분위기 좋다라는 거고, 뭐 유럽의 독일 증시 이런 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점이 높아지는 속도가 둔화가 돼가지고 좀 답답하나 그렇다고 아래쪽으로 빠지겠다는 것도 아니고 슬금슬금 올라가는 거죠. 그죠? 뭐 그런 상황이고요. 중국 증시도 뭐 그렇습니다. 중국 증시도 이 중요한 자리 돌파 한착을 검증하고 있네요. 예. 이 자리가 중요한 저항인데 돌파 한착 다 한 줄 알았는데 여기서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네요. 계속해서 어쨌든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켜야 될 자리는 다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참 오래간만에 비트코인 이런 것도 지금 뭐 보니까 이 레벨업 했더라고요. 그죠? 지난번에 레벨업을 했다가 얼마 못 올랐다가 다시 이 자리 돌파 한착 하면서 2차 레벨업 해가지고 또 랠리를 보이고 있고, 하여튼 지금 그 자산 시장이 뭐 너무나 뜨겁습니다. 관세고 뭐고 이런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글쎄요, 하여튼 오늘 밤 물가지표가 조금 시장 상황을 바꿀 가능성도 있으니 그 정도는 일단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나스닥도 그렇고 지수들이 상승의 목표치가 좀 남아 있어서, 다만 이제 엔비디아의 상승 목표치가 일단 충족이 된 거, 그런 점들은 조금 좀 경계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는 시장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